네, 안녕하세요. 더존의 이정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차피 기존에 그룹웨어 MP 쪽에서 품위서하고 이제 결의서를 이제 입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마란스, 이제 바뀌는 이 아마란스 10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품위서하고 지출결의서를 입력을 할까라는 부분과 이제 근태 쪽에 이제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바뀐 부분으로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품위서하고 이제 지출결의서 또는 직원분들에 의해서 이제 근태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프로세스는 동일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란스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란스 10을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MP에서 썼던 부분들은 이제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아마란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부분이 우리 사용자라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태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품위서하고 지출결의서를 입력했던 부분, 이 부분은 이 예산관리라는 이쪽 메뉴에서 우리가 진입해서 우리가 품위서하고 지출결의서 입력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메뉴들은 이제 관리자, 우리 지휘공을 사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메뉴에 대한 권한 설정이 끝나면은 우리는 예산관리 쪽하고 임직원 업무관리 밑으로 해가지고 메뉴들이 이제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관리 쪽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하고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예산 집행 쪽에서 우리는 시작을 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품위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거고, 품위서가 이제 작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제 상신을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제 상신이 끝나고 결제 종결이 되면은 우리가 품위서 승인이라는 걸 한번 거쳐요. 품위서가 최종적으로 승인 단계 끝나면은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결의서로 이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결의서까지 이제 전송된 걸 확인을 해서 우리 원인행위 확정을 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원인행위 확정까지 끝나면은 이제 전자결제를 이제 태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 끝나면은 똑같이 결의서 승인까지라는 부분을 우리 사업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는 기존의 MP에서 썼던 전자결제가 아닌 이 예산관리라는 메뉴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편성부터 뭐 집행 쭉 기초정보설정 쭉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메뉴들이 오픈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 집행 쪽에 우리 품위서 입력, 승인, 결의서 입력, 원인행위 등록, 승인 이런 메뉴들만 이제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품위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품위서를 사용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기존의 MP 사용했던 부분처럼 품위서를 이쪽에서 사용을 해 주실 건데 일단은 화면은 우리가 이제 품위부서는 작성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로그인한 우리 사용자분들의 부서하고 작성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이제 품위일자가 이제 반영이 되실 거고, 그럼 여기 하단부터 우리가 이제 품위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등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위서는 기존에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처럼 품위서 없이 바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품위서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기한문 형식으로 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기한문으로 이제 결제를 태우고 실제 이제 지출결의서를 입력을 할 때 참조문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품위서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품위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품위 구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 그러면 외부거래처부터 사원급여 쭉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쓸 거는 외부거래처 또는 수입이라는 걸 사용을 하실 거예요.
외부 거래처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 거래처로 해서 보통 많이 써주실 거고요. 이제 사업부에서는 수익결의서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수익결의서를 이제 작성을 해 주실 때도 품위서를 태우신다고 하면은 이 품위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수입이라는 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품위서 없이 그냥 수익결의서를 바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결의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제를 태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부 거래처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실 거고요. 이제 코드 도움 같은 경우에는 F2번을 누르셔도 되고, 우리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진행하는 프로젝트겠죠. 프로젝트별로 예산 신청까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월 2일 날부터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품위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업명을 이제 선택을 해주실 거고, 자, 예산 과목도 역시나 이미 예산 과목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품위를 사용을 하고 하는 예산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겠죠. 적요는 우리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주실 거고요. 쭉 엔터 치시면은 다음 칸에 이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제 품위서를 이제 작성하는 단계는 거래처가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거래처가 미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가 확정인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래처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거래처에 있는 거래처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가 거래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거래처가 없다, 그럼 사업부에서 품위 단계부터 신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가 없으면은 이 신규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거래처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래처 명에다가 그냥 입력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 품위하는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시고요. 결제 상태는 상신 대기고 진행 상태는 품위 대기예요. 그럼 품위서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거고, 체크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제를 올리시겠죠. 그러면은 상단에 결제 상신을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하단에 결제 상신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예산 잔액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 상신을 눌러 주시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양식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예산 집행 결의 품위서를 쓰실 거고요. 물품 매입의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양식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4인 결제, 4인 협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기한문 작성을 할 때 이 양식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산 집행 결의라는 양식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결제를 올릴 수 있는 전자결제 창이 이제 열리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품위서에 대한 양식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 과목 확인이 될 거고 뭐 이런 부분들 찍어 주시면 되시고, 채무 확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현금 결제인지 카드 결제인지. 그래서 뭐 특이사항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제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고, 최종 결제 라인 지정해 가지고 결제까지 진행을 해 주신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품위서 작성까지 하고 결제까지 우리가 올리는 부분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여기서는 테스트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테스트로 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결제까지 올려서 그냥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 상신을 눌러 주시고 예산 집행 결의라는 양식을 써 주셔가지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결제 라인 지정을 하실 거고,
이제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정결 처리를 진행을 할게요. 이제 반영 버튼을 눌러 주실 거고, 우리가 이제 결제라는 버튼 눌러 주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기본적인 항목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같은 경우에 쭉 품위 내역에 대한 제목을 넣어 주실 거고, 이 제목도 문서 번호이기 때문에 미리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시고, 이제 우리 기록 물처를 선택을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 주시고, 혹시 참조 문서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선택을 해 가지고 이미 기한 문서로 해 가지고 종결된 문서도 우리 끌고 오겠다 라고 하면은 선택 눌러 가지고 기존에 참조됐던 우리 문서들을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첨부라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첨부 파일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올리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제라는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 네, 그럼 진행 상태가 결제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정결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전자결제 비영리 쪽에 문서 쪽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결제가 끝났던 이 문서를 우리가 품위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품위서가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품위서 입력에 이제 메뉴 들어오시면은 아까처럼 결제가 끝났으니까 상태는 결제 완료예요. 자, 그러면은 MP에서는 없었던 건데 결제가 완료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품위서 승인이라는 단계를 한 번 단계 거쳐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데 결제가 끝나면은 이제 자동 승인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완할 부분이고요. 근데 3월 2일 날부터 일단 쓸 때는 품위서 입력가 끝난과 동시에 승인이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오늘 날짜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제가 방금 입력한 그 품위 내역을 끌고 올 거고 체크를 하시고 승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버튼 눌러 주시면은 진행 상태도 품위 승인이라고 이제 바뀌어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승인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품위를 언제 승인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미 이제 결제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일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품위일자, 직전 승인일자 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직접 입력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품위일자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 눌러 주시면은 성공이라고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진행 상태는 이렇게 승인 완료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품위서는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돼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 품위서를 이제 작성이 돼서 이제 결제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출 결의서를 이제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때 품위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품위서에 작성된 그대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미 품위서에 대한 승인이라는 이 메뉴 오셔가지고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결의서를 전송시킬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의서 전송, 결의서 부분 전송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는 제가 품위는 5만원을 올렸는데 실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품위서는 5만원이에요. 근데 실제 지출 단계에서는 확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만원이에요. 그럼 그때 결의서 전송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결의서 부분 전송이라고 반드시 눌러서 실제 이번 지출 결의를 쓰는 그 금액을 우리가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품위는 5만원을 썼는데 결의서 전송을 해버리는 순간 실제 지출 결의서도 5만원으로 잡혀요. 문제는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전송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가 집행된 이번에 지출하는 그 금액을 입력을 해서 부분 전송으로 넘겨주셔야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보통은 품위보다 더 초과해가지고 지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은 결의서 부분 전송이라는 걸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의일자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의일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결의 구분은 이때 이제 선택을 하겠죠. 자, 지출결의서냐, 공사 용역 구입이냐, 여비냐, 봉급이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지출결의서로 해가지고 우리는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지출결의서를 선택을 해 주실 거고, 이때 결제 수단은 기존에 우리 썼던 것처럼 예금이냐 아니면은 현금, 외상, 신용카드 쭉 있는데, 보통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하고 외상은 쓸 일 없어요. 그래서 예금 아니면은 실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체크카드 선택해가지고 지출서를 이제 결의서를 넘기시겠죠. 그럼 보통 이제 계좌이체로 해가지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예금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예금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입출금 계좌는 당연히 우리 사업부 통장이겠죠. 우리 사업부 통장에서 우리가 이체가 일어나는 거니까는, 그러면 저는 임의적으로 걸게요. 자, 적요는 적요사항이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쭉 엔터 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자, 아직 미지출 단계잖아요. 지출 안 했으니까는. 그럼 여기에서 품위는 5만 원인데 이번에 지출결에서 입력하는 거는 3만 원이다.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금액도 수정 가능해요. 자, 그래서 확정적으로 지출결을 쓰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의서 전송을 할 거냐 아니면 부분 전송을 할 거냐를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의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결의서 전송을 눌러 주시면은, 자, 결의서 번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오른쪽에 쭉 보면은 역시나 부분 결의 전송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실제 결의서 입력을 하겠죠. 하지만 품위서로 이미 결의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 결의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늘 날짜로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부분 전송된 지출 결의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금액을 좀 잘못 입력을 했나 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넘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주의할 게 있었던 게, 품위서에 5만 원을 잡았지만 내가 이번에는 3만 원 지출해야 하는데 내가 모르고 5만 원을 지출해서 넘겼어요. 그럼 여기는 5만 원이 반영이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이때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부분 전송으로 넘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주는 미확정이 된 경우에 이번에 이제 지출결의서에 작성을 할 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체주는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체주는 확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수정이 아직은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품위 대비 금액이 수정된다고 하면은 부분 결의 전송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서 이제 품위서에 대한 정보는 뭐 예산가 항목하고 과세 구분 뭐 이런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역시나 체크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결제 상신이라는 걸 이제 올려 주겠죠. 결제 상신이라는 걸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게 금액이 오류가 나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품위서 승인이라는 메뉴에 거꾸로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부분 취소. 네, 전송 취소가 되면은 아직 지출계산 결제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의서 입력에서 다시 메뉴를 조회를 하면은 네,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승인해서 체크하고 일단 결의서 전송을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넘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역시나 수정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거래처는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호전 A부라는 거래처를 선택을 하실 거고, 계좌번호하고 금융기간은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최주의 정보들은 들어가는 거니까는. 이미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계좌 관리를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의서까지 입력이 됐으면은 역시 체크하고 우리 여기 결제 상신이라는 버튼을 우리가 이제 눌러주겠죠. 그러면은 지출결의서라는 이 양식 문구는 저희가 나중에 수정을 할 거고요. 이 지출결의서라는 양식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올리시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결제 라인 지정하고 결제까지 이뤄주시면은 지출결의서도 이제 끝난다는 거죠. 사실 기존에 어려운 건 없었어요. 기존에 어차피 MP에서 지금 사용했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간에 승인이라는 버튼하고 결의서 전송이라는 버튼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크게 말고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위서하고 지출결의서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좀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제가 끝나면은 자. 혹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지 않았나요? 원래 이 프로세스가 맞나요? 자, 중간에 원인행위 하지 않나요? MP에서 했었을 때도 원인행위 확정해 주셨죠? 근데 저는 원인행위라는 걸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품위서를 작성을 하고 결의서를 넘기고 이 결의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최종적으로 와주신 다음에 원인행위라는 걸 제가 안 거치고 결제를 했어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주의사항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의서 입력이라고 해서 체크하고 눌렀더니 결제 상신이라고 있네? 여기서 결제 상신을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 이 원인행위에 대한 등록을 확정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결의서 입력은 그냥 조회해 주시고 아까처럼 최종적인 거래처를 확정을 지어주시는 그걸로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 등록이라는 최종 이 메뉴에서 원인행위 확정이라는 걸 지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하게 지출결의서의 입력에 대한 거래처를 확정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이 원인행위 등록이라는 메뉴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원인행위 확정을 지어준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결의한 날짜 다르고 우리 이제 원인행위 날짜 다르고 당연히 지출한 날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가 결의한 날짜 또는 원인행위 날짜, 보통 원인행위 확정 같은 경우는 계약의 날짜로 좀 이해를 해주시겠죠. 보통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신용카드 긁은 날짜가 이제 원인행위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날짜로 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 또는 결의일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 원인행위 날짜를 맞춰 주신 다음에 확정까지 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한 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는 원인행위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결제 상신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하게 여기서 결제 라인 지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제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지출결의서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결의서 입력에도 결제라는 상신을 저희가 이거를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을 거냐면은 사업부에서는 이제 수익결의서도 이제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수익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결의서는 바로 결의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결제를 올리실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막지는 못할 거고, 자, 결의서는 이제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품위서를 입력을 하고 품위서 승인을 하고 결의서를 전송을 하고
결의서 전송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거래처 체류정보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인행위 확정을 짓고 원인행위 확정이라는 그 메뉴에서 결제를 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탈 거고요. 우리가 품위서 없이 기한문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이제 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결의서 입력이라는 메뉴 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결의서를 입력을 해주시겠죠? 동일하게. 그러면은 지출 결의서 똑같이 해당하는 사업명 선택해 주실 거고 예산 과목도 단기 승인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해당하는 예산 눌러 주시면은 예산 정보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냐 우리 신용카드냐 선택해 주실 거고 과세냐 기타 보통 그냥 기타로 많이 걸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품위서 없이 그냥 지출결의서 입력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기존에는 법인카드 또는 매입세금계에서 그 내역들을 끌고 오지를 못했어요. 기존의 MP에서는. 그러니까 증빙자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지출결의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는 될 건데 품위서의 시점 전송을 하는 시점에서도 이 증빙자료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출결의서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지금은 기존의 MP 때도 어쨌든 안 쓰긴 했어요. 연동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품위서를 안 쓰고 결의서 입력이라는 메뉴를 바로 이제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증빙 내역을 우리가 끌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저는 이제 예금하고 기타로 돼 있지만 얘를 신용카드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카드 승인 내역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 승인된 내역들을 리스트를 끌고 와가지고 건건히 체크해서 지출결의서 이제 올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도 우리가 증빙별로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럼 아마 좀 편리해지실 거예요. 누락되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증빙 내역들에 대한 내역도 끌고 와가지고 지출결의서 쓸 거다라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품위서하고 연동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처럼 그냥 일단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품위서 작성하고 결의서 전송할 때 이 증빙자료 똑같이 끌고 와가지고 지출결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네. 그 카드 승인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매입 내역 연동해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지출결의서 작성하면 붙일 파일로 들어가나요? 붙임 파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그 증빙 내역을 갖고 와서 올리는 것 뿐이지 나중에 이제 첨부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 하신다고 하면은 별도로 또 올려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결의서를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 수익결의서를 이제 작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뭐 물론 뭐 품위서도 아까처럼 뭐 품위서 타고 수익결의 작성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프로세스를 타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의서 입력해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의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중요한 건요. 여기 회계 단위가 있어요. 회계 단위. 회계 단위를 눌러 주시면은 1000번이 광주 테크노파크고 2000번이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면 수익 사업에 대한 수익 결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은 회계 단위를 한 번은 선택은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익 사업에 대한 수익 결의서라고 하면은 수익 사업을 선택을 해 주실 거고 똑같이 우리 이제 일자나 이런 부분을 조회하신 다음에 결의 구분을 수익 결의서 라고 해서 쭉 예산 과목하고 이런 부분들 등록을 해서 얘는 여기서 이제 결제를 태우는 거죠. 원인행위라는 항목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수익결의서는 단순하게 그냥 결의서 입력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업부서에서도 당연히 예산을 우리가 이제 잔액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MP 때도 우리 예실 대비 현황을 사업별로 해서 보셨을 건데 아마 이 부분도 예산 관리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예산 장부라는 이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실 대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들을 저희가 권한을 설정을 해서 사업부에서도 예산을 이쪽에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품위서 입력 부분에서 네. 그 결제 문서 입력을 한번 시연해 주실 수 있어요? 품위서 입력에서 결제 문서 입력하는 걸로. 결제 문서요? 그러니까 기한 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성하는 걸로 품위서. 네. 기한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외부 거래처를 선택을 하실 거고 이제 법인재단 운영을 선택을 해 주실 거고 예산 과목 쭉 해서 자 양식을 보시면은 여기 결제 상식을 눌러 주시겠죠? 눌러 주시면은 여기 4인 결제 4인 협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한 문서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이 양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출계획 작성할 때는 이 참조 문서를 이제 타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거 그럼 이렇게 뭐지? 품위서 작성으로 해가지고 네. 결제 품위를 문서를 올려- 올리면 저희가 보는 결제 그 문서 함에서 이것도 확인 가능한 건가요? 그 이제 결제 라인을 지정을 해 주시면은 당연히 보실 수 있죠. 이거 예산은 그러면 혹시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아까처럼 품위서 입력에서 메뉴에서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새로 해야 되나요? 네. 예산을 잘못 불렀습니다. 이미 예산 현황에 코드값을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예. 품위 단계부터 이제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저 코드값이 끌고 와서 변경은 여기서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이라 치고 이 예산 품위를 올해 해놨다가 실제 집행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네. 그럼 내년에 다시 품위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품위는 오래 잡고 네. 예. 근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목이 잠깐만. 관이 재단 운영 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년 2월 예산으로 가면 2월 재단 운영 지출로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우고 다시 내년으로 해가지고 다시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또 예산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이제 예산 편성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2월 예산할 때 어떻게 잡을 거냐에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우고 다시 입력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아까 부분 그 지출 결의 작성해서 별에서 입력해서 부분 전송하잖아요. 네. 품위서 승인해서 부분 전송을 하시겠죠. 네. 거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 환원할 수 있나요? 환원은 지금 저희가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환원 처리는 지금 안 돼요. 만약에 환원되는 정보를 바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좀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품위서 일단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은요. 저희가 최대한 환원 기능은 예, 알고 있습니다. MP 때도 당연히 환원 기능이나 이런 부분 처리가 되는데 아마란스는 어떻게 보면 이 품위사고 결의서 입력 단계가 입력하는 영역이 MP 기준이 아니고 지휘공 기준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RP 기준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는 ERP에서는 품위서를 안 썼어요. MP에서 쓰고 지출결의서만 연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서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서 그때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품위로 해가지고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바로 그렇게 환원 처리를 뭐 바로바로 하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거의 월 마감으로 한다면 뭐 월 마감 될 수도 있고. 종료될 사업이면 그쵸. 예. 빨리 여기다 돈 쓰고 남은 금액 또 가져와서 또 써야 그쵸. 예, 맞아요. 마이너스 품위를 잡아야 다시 통장으로 돈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마이너스 품위를 꼭 쓰셔야 한다고 하면은 일단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으실까요? 일단 환원 처리 기능이나 이런 부분만 좀 말고는 기존에 썼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입력하는 이제 UI나 이런 부분들만 좀 적응하시면은 예, 바로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예산 쪽은 이 정도로 좀 해도 되겠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근태 쪽 신청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도 어쨌든 기존에 MP에서 우리 휴가 신청이나 아니면 출장 신청이나 뭐 이런 부분을 써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프로세스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프로세스 쪽 먼저 볼게요. 혹시 여기 각 사업부의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자, 그럼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른 거는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임직원만 일단 좀 봐주세요. 일단은 프로세스는 좀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오늘 이제 직원분들 이렇게 출근을 해주셨잖아요. 출근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고 그러면은 전일자에 근무 신청이나 아니면은 전일자 근태 내역을 갖고 우리는 오늘 동의라는 버튼을 누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한 내역에 동의라는 게 아니고 전일자의 근태 내역을 갖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일에 우리가 9시부터 뭐 18시까지 근무를 했겠죠. 출근 퇴근하고 이런 부분을 찍어 주시면은 그럼 오늘 출근해 가지고 그 전일자 근태 내역을 보고 직원분들이 동의라는 버튼을 눌러 주실 거예요. 자, 동의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팀장님이겠죠? 조직장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실 거예요. 팀장님의 우리 부서원들의 근태 내역을 확인을 하시고 승인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근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출근하셔가지고 동의라는 버튼을 누르실 거고 동의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팀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근무 내역을 보고 승인이라는 걸 거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근태라는 부분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직원분들은 이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메뉴에서 우리는 사용을 하실 거예요. 보통 이 임직원 업무 관리 쪽에 보면은 내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그냥 개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인사정보조회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오로지 내 정보이기 때문에 내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 메뉴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당연히 노출할 거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메뉴들은 직원들한테는 이제 비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노출로 할 거고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조정을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정보 관리 마이 페이지 뭐 쭉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근태 관리 쪽이에요. 근태 관리 쪽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 근태 신청이라는 걸 눌러 주시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근태 신청서를 눌러 주시면은 내 정보의 근태 일정이나 연차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개수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여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에 내 정보, 내 것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나의 근태를 우리가 여기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출장 신청서, 근무 상환부, 뭐 연장 근무, 초과 근무 뭐 이런 거 신청서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써왔던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제를 올리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출장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관내 출장이냐, 관외 출장이냐, 국외 출장이냐, 파견 근무냐. 이거는 뭐 항목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할 때 주의하실 건요. 각각의 근태마다 각각에 들어가면 근무 구분, 근태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후부터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닌데 아마 하시면서 이 구분 안 누르고 먼저 기간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신청 완료가 오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는 각각의 이제 근태 신청서마다 항목에 들어가서는 우리 구분부터 먼저 설정을 해줘야 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구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실 거고 출장 기간도 역시나 해당하는 기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시작하고 종료일 넣어주시겠죠. 뭐 오후 1시부터 네, 오후 뭐 3시까지. 그리고 대상자는 우리가 이제 대리 신청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만약에 경영지원부에 직원이 5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조직장님이나 아니면은 팀원들 중에 한 분은 이제 파트장을 세워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직원들 걸 대리 신청할 수 있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속해 있는 팀원들의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은 본인만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신청자들 뭐 같이 이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체크해서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교통수단. 뭐 쭉 보면은 만약에 이제 기차부터 쭉 있는데 이 교통수단도 더 항목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운전자까지도 네,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출발지 뭐 경유지 입력하는 거니까는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또 좋은 거는 거리 계산도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거리 계산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발지가 뭐 광주 테크노파크다.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광주시청이다. 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추천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방문처 업무 목적은 그냥 이거는 네, 키인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등록을 딱 눌러 주시면은 네, 그러면 체크하고 우리 이제 신청 완료가 결제 상신이겠죠. 이제 신청 완료를 눌러 주시면은 자, 제목 같은 거 이제 넣어 주실 거고 결제 상신 버튼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이 출장 신청서 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는 부분 대외 활동 여부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과목이 아마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뭐 넣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산 과목 장관 항목으로 해가지고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제 라인 지정하고 똑같이 이제 결제를 올리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은 근태 신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걸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제가 끝나면은 이제 여기는 나만의 이제 캘린더를 이제 좀 봐주시면 되시고 아까 앞서 이제 그 일정 쪽에 근태 캘린더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시고 연차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근무사항부에 연차를 이제 쓰신다고 하면은 휴가 구분을 선택을 해주실 거고 그럼 이렇게 잔여일 수도 이제 몇 개 남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차 사용 현황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시고 네, 대상자 선택하고 똑같이 이제 신청 완료로 선택을 해서 결제 상신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양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제까지도 맡을 수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신청하고 결제 받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항목에 맞춰 가지고 근태 신청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 근태 신청 현황에도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나만의 이제 근태 신청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 이제 올리면은 휴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각의 항목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출근을 하겠죠. 그럼 내일 출근하면은 와서 또 역시나 동의를 누르시면 돼요. 연차 썼다는 거를. 물론 이거는 뭐 매일매일 하시면 좋은데 매일매일 하시기 어려우면은 그냥 뭐 주 단위로 해가지고 뭐 동의를 일괄적으로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부서장님이 이제 똑같이 이후에도 예, 그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누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무 시간이라는 걸 보면은 개인 근무 시간 동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 주시면은, 자, 저는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출퇴근 기록이 없으니까는 그냥 시간들로 안 나올 거고, 그냥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냥 동의라는 걸 일괄적으로 이제 여기서 눌러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부서장님이 이 내역을 보고 이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9시 좀 기기에 오류해가지고 출근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안 찍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럴 때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라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반영도 하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태 내역 같은 거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 근무 시간 현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 출근하고 퇴근은 언제 했는지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출근하고 퇴근을 내가 어떻게 찍을 거냐잖아요. 지금 문제는. 자, 우리는 아마 웹에서 찍으실 거예요. 처음에 여기 사이트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밑에 보면은 여기 출근하고 퇴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근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출근이라고 찍어 주실 것이고, 퇴근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퇴근이라고 체킹을 해주면은 이 기준 출퇴근 시간을 갖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또는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출퇴근을 찍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임직업무관리 쪽에 보면은 이제 개인 근무 시간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되시고, 이제 제가 팀장님이나 이제 부서장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사원별로 해가지고 내 부서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근태 내역을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태 집계 현황도 마찬가지죠. 우리 근태 집계 현황에 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직원들은 이 메뉴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근태 신청서 작성 잘 하시고 출근 퇴근 잘 찍어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출근하시면은 그 전일자의 근태 내역을 보고 동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연차도 마찬가지겠죠. 연차를 눌러 주시면은 개인 연차 현황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청까지도 올렸다고 하면은 근태 신청서 내역도 확인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인사관리 쪽에는 우리 인사정보, 내 개인 인사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사 발령 공고, 총무과 쪽이나 아니면 인사 쪽에서 인사 발령을 하면은 우리 공고 내역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육관리, 역시나 이거예요. 이제 담당자, 그러니까 사용자 말고 담당자가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수를 해야 하는 제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그 결과 등록만 해서 우리가 첨부 파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되시고, 증명서, 우리 가장 많이 쓸 수도 있죠. 이 증명서 신청이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 증명서 신청하기라는 버튼 눌러주시면은 우리 근무 경력 증명부터 소득 증명까지도 내가 내 자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증명서 구분은 이제 선택을 해 주실 거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영수증 이런 거 선택하실 거고, 그래서 신청이라는 걸 눌러 주시면은 인사 담당자 쪽에서 그 신청 내역을 확인을 할 거예요. 어느 직원이 우리가 이 제2증명서를 신청을 했구나 라고 해서 승인을 이제 눌러 주시면은 여기 상태값이 언제 승인이 됐고 여기서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급여관리 쪽에서는 급여 명세서를 이제 보겠죠. 실제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급여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급여 명세서 이 메뉴에 오셔가지고 직원별로 이제 여기서 내 거 급여 명세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직업무 관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근태 항목별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고 결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자, 다음날 출근하시면은 전일자 일단 동의하시는 거, 그리고 출퇴근 찍는 거,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 쪽, 근태 쪽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